안녕하세요. 제62차 대총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출된 대총회장님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이번 제62차 대총회에서 에르튼 콜러 목사님이 새로운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은 대총회 공식 뉴스 채널이죠. ANN, 애드벤티스트 뉴스 네트워크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4일이었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회기 중에 발표가 났어요. 에르튼 콜러 목사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그리고 2,300만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을 이끄실 영적 또 행정적 지도자로서 첫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선출 직후에 콜라 신임 대총회장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 교회에 대한 저의 확신이 새로워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소감 발표도 참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이 선출 과정 자체가 ANN 기사에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과정이요? 네,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회랑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선거위원회요. 거기서 정말 기도하고 또 깊이 숙고한 끝에 콜러 목사님을 추천했다고 해요. 아, 추천을 먼저 했군요. 그렇죠. 그 추천안이 이제 회의장에 모인 대표, 델레게이츠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서 콜러 목사님의 대총회장, 프레지던트 임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천과 투표 이런 절차를 거친 거네요. 네, 과정 전체에 걸쳐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신중한 과정을 통해 선출되신 에르튼 콜러 신임 대총회장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ANN 자료에 잘 나와 있겠죠? 네, 그럼요. 콜러 신임 대총회장님은 브라질 남부 출신이시고요. 아버님이 목회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학력으로는 브라질 삼육대학에서 신학 학사, 그리고 목회학 석사를 마치셨고 지금은 앤드류스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중입니다. 아, 학업도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경력을 보면요. 정말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으셨어요. 그 상파울로 지역교회 목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합회랑 연합회 청소년부장 또 합회 총무도 역임하셨고요. 와, 정말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미지회 청소년부장을 거쳐서 2007년부터는 남미지회장으로 봉사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지회를 이끄셨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1년 4월에 대총회 총무로 선출되셨다가 이번에 대총회장이 되신 거고요. 아, 그럼 총무로 일하신 지는 한 4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이신 아드리에느 마르케스 사모님은 간호사이신데 두 분이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에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해 오셨다는 점도 좀 인상 깊습니다. 자녀는 두 분 두셨고요. 정말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네요. 특히 대총회 총무로 최근까지 활동하셨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총무 시절에 강조하셨던 비전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이번 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콜러 신임 대총회장님은 2021년에 총무로 선출되신 이후로 선교 재집중, 미션 리포커스라는 비전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거든요. 아, 선교 재집중이요? 네, ANN 기사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단순히 어떤 구호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네. 교회의 모든 자원, 모든 노력을 선교라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다시 맞추자는 그런 통합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부르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요. 세계 주요 대도시들, 그리고 세속화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10개의 특정 국가, 10개의 주요 도시, 그리고 10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 이렇게 총 30개의 우선 선교 지역을 정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네요.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는 선교 재집중.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방향 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총회장으로서 앞으로 이 비전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ANN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 선교
선교 재집중이라는 틀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행정이 실제 최전선에 있는 현장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연결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요. 네, 결국은 교회의 본질이죠. 선교와 제자 삼기.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총회장의 역할이라는 게 전 세계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마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 우리 지역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총회장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아, 네, 물론이죠. 대총회장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최고 행정 지도자로서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교리적인 명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문화와 지역의 교회들을 이 공동선교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통합의 역할이 크군요. 네. 그리고 대총회 행정위원회나 여러 중요한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고요. 전 세계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또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선교 계획을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고 또 교육기관이나 건강기관, 미디어기관 같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대총회장의 리더십은 전 세계 우리 교회의 영적인 활력이나 선교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막중한 책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콜러 신임 대총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선교 재집중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는 이 세계적인 협력과 연합의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또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성찰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면서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62차 대총회의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